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3일에 실시된 고3 6월 모의평가 국어 독서 3원의 과정이론, 제1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주제통합 독서 지문이죠. 따라서 두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중심 제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중심 제재를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시면은 4번과 같이 이 지문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이 선지를 보면은 이 지문은 인과에 대한 이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문을 읽기 전에 4번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지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가늠하고 지문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 지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는 흉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는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의 과정이론이다. 이 글의 중심 제재가 바로 세먼의 과정이론이죠. 세먼의 과정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선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서 철학자들 사이에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배경이 됩니다. 흉은 인과관계 그 자체는 관찰할 수 없고 인과 중에서 원인, 결과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관찰할 수 없지만 추위, 원인에 해당하는 추위, 그리고 결과에 해당하는 언 강물은 관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이 문단을 볼게요.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의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과정이론의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추어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고 공이 멈추어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공간에 변화가 있는 거죠. 과정으로 본대요. 근데 땅에 멈추어 있는 공은 공간의 변화가 없음에도 시간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궤정을 그리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또한 과정이라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과적 과정은 뭘까요? 우선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납니다. 이를 두 과정이 교차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만약 교차해서 표지, 즉 대상에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인과적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럼 교차랑 표지, 인과적 과정이 무엇인지 3문단에 제시된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A와 B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이 교차로 표지, 여기서 표지는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므로 이때 한 입 베어낸 자국이 생긴 바나나에 해당합니다. 이 표지가 과정 1에 도입이 되었죠. 그리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인과적 과정은 앞서 말했듯이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과정이라 했죠. 표지가 도입된 상태로 B까지 갔기 때문에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에 해당합니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하자. 과정 1과 과정 2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에 교차했다고 하자. 스크린에
중간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을 넣은 거예요. 그림자가 원래 이랬다면은 스티로폼이 있는 데는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도입이 된 거죠. 이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이 지점을 지나가면은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스티로폼은 그대로고요. 따라서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죠. B-까지. 따라서 과정 3은 인가적 과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 3문단을 보겠습니다.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 1호는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앞서 3문단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이론을 설명했고 3문단에서는 이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네요. 과정 이론의 한계는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의 사건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이를 과정 이론으로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에서는 세먼의 과정 이론의 개념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제1론이다. 제1론이 바로 이 글의 중심 제재에 해당하죠. 가는 서양의 이론을, 나는 동아시아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 두 이론 모두 인과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여기서 제2는 재앙이 되는 괴이한 일을 의미합니다. 제2의 예로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대의 동중서는 하늘이 덕을 잃은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제2론을 체계화하였습니다. 동중서가 체계화한 제2론은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을 결합한 것이니까 천견설과 천인감응론이 바로 제1론의 배경 사상에 해당하는 거겠죠. 동중서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제의를 통해 경고를 내립니다. 이때 제의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제의로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왜 양면적 성격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제의가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한다는 것은 제2가 군주권에 신성성을 부여한다는 것인데요. 신성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군주에게 경고를 내리기 때문에 양면적인 성격을 지닌 거죠. 그 다음에 이 문단을 볼게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원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하지만 동중서 이후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중서의 제의로는 인간사를 원인으로 보고 제의를 결과로 본 거죠. 왜냐하면 군주의 실정이 제의를 불러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을 낳았대요. 그래서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발생합니다. 즉, 제의가 결과가 아니라 제의를 원인으로, 그리고 인간사를 결과로 본 거예요. 동중서의 제의론과 예언화 경향에서 인간사와 제2의 인과관계를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 3문단을 볼게요.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감목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2로는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송대에 이르러 주인은 여기서 송대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앞서 한 대의 동중서가 나왔고 이후 동중서 이후라고 나왔죠. 그리고 송대의 주희가 나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용되는 제1론의 양상을 서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용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에 통시적 관점에 따라 대상의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1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즉 주희는
이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즉 천문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2로 보지 않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제2로 본 거죠. 따라서 1월식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학을 통해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제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2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재를 잃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제2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에 제2론이 폐기된다는 것은 신하 입장에서 안 좋은 거죠. 이 때문에 주희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2론을 고수하였습니다.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천인 가목론 또한 부정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2론이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죠. 주희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에 개별적 대응은 앞서 억지가 심하다고 평가받았던 1대1 대응 방식이에요. 인간사와 제2를 1대1로 대응하는 거. 이것 대신에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합니다. 전반적 대응설이 개별적 대응설과는 달리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나왔던 동중서의 제1론과 마찬가지로 천견설과 천인 감응론을 결합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늘이 감응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제1을 군주의 심성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제1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하였습니다. 나 글은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한 제1론의 시대에 따른 변용 양상을 설명한 글이었어요. 주제통합 독서를 읽을 때는 두 지문의 내용 전개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죠. 이 두 글의 공통점은 대상에 대한 특정 인물의 관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여러분들께서 직접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고3 6월 모의평가 국어 독서 3원의 과정이론, 제1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